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장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 시장은 일단 나쁘지 않게 끝이 났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동향을 보면서 오늘 시장이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장은 오늘 뭐 상승으로 일단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2% 정도 일단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는데, 요즘 이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번 시장이 빨리 3265포인트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도 일단 3265포인트 돌파에는 실패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3262포인트를 일단 고점으로 좀 잡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이 바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바로 위쪽으로 그냥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3247포인트 이탈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코스닥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오늘 거의 뭐 보합으로 이제 끝이 났네요. 0.04% 정도 조정으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조정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어제 뭐 지수권 기준으로 991포인트 안 깨지면 크게 무리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일단 반등을 일단 했지만 이 반등했던 부분을 어떻게 지켜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해드렸죠. 근데 뭐 완전히 뭐 지켜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빠른 것 같고요. 여전히 오늘 부분은 일단 거래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돌파할 땐 거래가 많이 없었고, 오늘은 도지 안에서 일단 거래가 좀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내일부터 중요할 것 같은데 999포인트 돌파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여전히 내일이라도 990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전히 조정의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고 일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이 지금은 뭐 저항선 근처에 계속해서 위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개인들의 투자 흐름보다는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좀 파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죠. 자, 시장 안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한 1571억 정도 순매도 해주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에서는 1368억 정도 순매도 해주는 모습. 단지 이제 거래소 시장을 보면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2863억 정도 일단은 순매수 해주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어요. 계약수로는 2641계약 정도 순매수 해주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고요. 콜옵션하고 풋옵션은 양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아직까지 완전히 방향성 자체는 제대로 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주기를 한번 그래도 기대는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제 테이퍼링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일단은 뭐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의 얘기들도 일단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외국인들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만큼 미국 시장 흐름도 굉장히 좀 한 번은 이제 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나스닥 다우를 일단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스닥 종합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계속 강세인데 강세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지 마시고 길게 한번 봐주시면은 지금 위치 자체가 어딘지를 한번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저점 부분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좋아요, 그렇죠?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고점 부분은 거의 뭐 일치가 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뭐 고용지표라든지 향후에 나올 부분, 혹은 지금은 어차피 4차 산업혁명 시기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약간 좀 보수적인 그러한 정책을 좀 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나스닥 시장은 완전히 저항선 근처에 지금 붙어있는 그러한 상태죠. 거래는 좀 붙어있는 그러한 상태고, 그래서 오늘 부분에 미국 시장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체크 포인트 자체는 14,000포인트 정도로 일단은 잡으세요. 그래서 나스닥이 일단 14,000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크게 뭐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4,000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우리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부분이 우리 시장이 먼저 저항선에 와 있는 그런 상태고, 나스닥은 이제 저항선에 지금 붙었습니다. 전투는 지금부터죠. 여기를 뚫고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시장이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 뚫고 올라가는 날하고 그 다음 날의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은 주도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 종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글쎄요, 시장 안에서는 그들 종목군들이 또 주도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일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거래가 좀 많이 몰려있는 종목들, 거래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경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 안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시멘트 관련된 종목인데요. 쌍용 CN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은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원래 시멘트 산업 자체가 이제 뭐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인데, 여기에 일단은 환경자를 붙여가지고 회사 명도 쌍용 CN으로 바꾸고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했죠. 물론 이제 건설 사업이라든지 인프라 산업이 많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 시멘트 수요량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시멘트 수요량 부분으로 인해서 뭐 쌍용 CNE 같은 경우나 성신양이나 모든 종목군들이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일단 높겠다, 이렇게는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쌍용 ENE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 고점이 9,000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이 8,360원이니까 이번 추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전의 흐름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그 중에서 상단 부분을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들어요. 시멘트는 사실은 시장 안에서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죠. 건설이 좋아지거나 건설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이 건설 좋아지는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멘트 업종이 일단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분석들을 해요. 그러면 이전에 건설업이 좋을 때는 왜 시멘트는 못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건 또 어떻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산업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저가 시멘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충청도에서 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쌍용이라든지 아니면 성신양에서 뭐 시멘트를 공급받는 가격하고 중국 시멘트가 일단은 운임을 줘서 항구로 인천항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항구에서 뭐 다시금 자동차를 통해서 뭐 운반을 해서, 기차나 자동차를 통해서 운반을 해서 충청도까지 가지고 오는 시멘트 가격, 이게 중국산이 더 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멘트 부분의 가격을 보실 때는 단순히 우리나라 인프라 부분뿐만 아니라 이 수입되는 수입 시멘트 가격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그런 부분을 겪으면서 사실 시멘트 업종 자체가 굉장히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 자체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지는 않고요. 박스 정도,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차트에서의 박스 정도 노리시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SK이노베이션도 좀 강세 움직임 보였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저는 사실은 요 부분이 2차전지 관련된 부분으로 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죠. 뭐라고 할까요? 미국 쪽의 2차전지 부분에서도 뭐 투자를 많이 했고, LG화학하고 서로 뭐 얘기들도 좀 있었고 한데, 저는 이게 좀 생각을 여러분들이 달리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2차전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매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부분을 일단은 종목이 이거는 이런 식의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종목이 그럼 2차전지라고 시장에서 구분을 하니까 2차전지 기업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조금 내용을 좀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하나의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지금 SK이노베이션 사업 부분의 영역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2015년도 15기죠. 그렇죠? 15기 1분기가 2021년도 1분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석유 개발 사업이라든지 소재 산업 및 기타 산업 부분이 전체에 차지하고 있는 매출에서는 한 1%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석유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2차전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은
주력은 그냥 석유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 부분이 전체 매출의 한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윤활유 사업이 전체 매출의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 안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은 뭐냐 하면 전체 매출의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부터 사업 부분을 늘리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2차전지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좋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석유 사업이 64% 정도 되는데 이 석유 사업이 64% 되는 부분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탄소세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일단은 받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기는 사실 좀 힘들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석유 사업 부분은 좀 안 좋아지고 2차 산업이 커지면은 이게 어느 수준이 되면은 2차 산업,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자체가 석유 사업을 누르는 그 시기가 돼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SK이노베이션이 진짜 석유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기업으로 일단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일단은 2차 전지 부분을 일단 성장성으로만 일단 봐주시기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런 이제 정유주라든지 하는 부분이 물론 최근에 이제 유가 상황을 보게 되면 유가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유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로는 환경 부분의 문제입니다. 환경 부분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일단 보여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오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일단 드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유가 차트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유가 차트를 보시면 유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유가 많이 올랐는데 유가 오르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석 자체는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제 전 세계의 최고 산유국 자체는 원래는 사우디죠. 사우디인데 사우디가 예전에 한 1000만 배럴 정도 일단 생산을 하면서 1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최고의 산유국은 미국이었어요. 근데 이번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좀 행보가 다르게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하는 부분 싹 다 줄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 1위의 산유국에서 석유 부분을 좀 이렇게 밀어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일단 보였기 때문에 유가는 일단 상승을 했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유가 상승, 저는 사실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상승 부분은 2차 전지라든지 하는 부분의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예상외로 이번에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오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은 일단 삼성엔지니어링 강세 움직임 일단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엔지니어링은 이전에도 계속 좀 언급을 해 드렸었죠. 그렇죠? 언급을 해 드렸었고,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주가가 여기 가격권이었다. 그렇죠? 2만원 가격권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는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때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 10% 정도 일단 뭐 상승을 했네요. 그때랑 사실 모멘텀 자체는 변한 건 없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성 TNC가 오늘 7.8% 정도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효성 TNC 많이 올렸죠. 많이 올랐는데 효성 TNC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진다이아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많이 봤다. 그렇죠? 수소 탱크 관련된 기업들이죠. 수소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 탱크 안에 들어가는 뭐 소재 부분이 필요한데, 이거 원래 일본에서 받아오던 걸 효성 TNC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일단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주가 좀 많이 오르는 걸로 일단 보이고, 지금은 뭐 박스 정도 내일 부분이 이제 81만원 정도가 또 강한 저항선이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돌파 여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SK이노베이션 오르면서 유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S-오일도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오늘 S-오일도 한 3%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만 보더라도 유가 때문에 좀 오르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르는 종목들 중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종목은 삼성엔지니어링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환경이라든지 유가 부분에 조금 더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코스닥 관련된 기업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였는데 바이오가 오늘 좀 쉬어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바이오가 쉰다라고 해가지고 쉴 때 야 이제는 이쪽이 아니고 저쪽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한번 이렇게 흐름을 잡았던 종목은 그 흐름이 깨지냐 깨지지 않느냐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중에서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ITM 반도체가 오늘 강세 움직임 보였어요. 한 4%대 강세 움직임을 일단은 보여주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었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크게 뭐 힘을 못 쓰고 있는 가운데 ITM 반도체 강세 자체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 매수 따라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즘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ITM 반도체가 중형 배터리 보회로 모듈의 핵심 부품 시스템 패키지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일단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추세를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번 신경을 써보셔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드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네이처셀 강세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일단 크레시스가 오늘 강세 움직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전 고점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나왔는데 시장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죠. 크레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강세 움직임을 일단 보여주면서 최근에 뭐 투자 부분도 일단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스타 항공 관련돼 가지고 이슈들도 요즘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일단은 보이고 있는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찾아보고 또 언급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시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크레시스는 오늘 강세 움직임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크레시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파도를 지금 넘고 있고, 기본적으로 수출 회복 제도야.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크레시스는 이전에 제가 키워드를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고령화 키워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얼굴 레이저 리프팅 기기, 슈링크 뭐 이쪽 관련된 그러한 회사들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뭐 하고 싶지 않다, 늙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일단은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쪽 관련된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을 한번 볼까요? 보통 이제 그냥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실적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 게 가장 좋냐 하면은 원래 실적이 어느 정도 하는지를 그냥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는 걸 일단 보시게 되면 원래 이제 매출액이 975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38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437억 정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 실적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사상 최대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이전 고점을 넘어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 고점이 18,650원 정도가 되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돌파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래요.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미용기기 아니면은 뭐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종목을 그룹핑을 하지 마시고, 고령화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보면, 고령화, 사람이 늙으면 늙어 보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같이 그냥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는 TCK라든지 코미팜 오늘 강세 움직임을 일단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에코마케팅도 오늘 강세인데, 에코마케팅도 사실은 갇혀있는 그런 상태죠. 사람들이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TV 보실 때 옛날에는 KBS, MBC 이쪽으로 많이 보셨다면은 요즘 KBS, MBC 잘 안 보잖아요. 유튜브 더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TV 광고 시장 자체도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온라인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온라인 쪽으로 광고가 바뀌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에코 마케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뭐 2.85%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줬다는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지 마시고, 에코 마케팅은 주가가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냥 모양을 봐도 갇혀있죠. 갇혀있는 것 중에서 밑에서 위로 지금 다시금 치고 올라오려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관심을 가지셔도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25,800원 언저리가 저항이 되는데 이 부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뭐 이전 고점까지도 한번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드니까 그건 참고를 해 두시고, 이 종목은 기간 종목은 아닙니다. 기간 종목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휴젤 보도록 하죠. 휴젤은 이전에도 언급을 일단 해드렸죠. 이전에 이제 요거 지금 저항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늙고 싶지 않다, 그쵸? 이 고령화의 키워드를 잡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차트에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은 229,400원 안 깨지는 게 중요하고, 깨진다라고 하더라도 22만원만 안 깨지면 그냥 들고 가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가가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흔들리는데 딱 어디에서 말씀드렸던 가격에서는 반등성 움직임을 일단 보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것은 249,4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일단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오늘 사실은 이제 5.3% 정도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저항 부분에서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럼 내일 부분에서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한번 말씀해 드렸으니까 오늘 그냥 넘어가기엔 조금 아쉽다,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어제 뭐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바로 밑으로 떨어져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가지고 계시면 115,800원 안 깨지면 그냥 홀딩 하셔도 무리 없습니다. 아까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흐름을 깨느냐 깨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이제 상방의 흐름을 탔는 그러한 상태고, 선방 흐름 자체를 아직까지는 안 깨진 그러한 상태니까 한번 이 흐름 자체를 지켜내는 가격권 115,800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정리 상황은 오늘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으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종목들도 바뀌고 있는데, 바뀌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이 지금 저항선 근처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항선 근처에서 코스닥 시장은 지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돌파 자체가 돌파의 유효성 자체를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고, 코스피 시장은 아직까지 돌파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오늘 새벽에 마감되는 나스닥 시장이 아까 보셨죠? 돌파 안착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조금 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단기적으로는 오늘 그렇다고 새벽까지 뭐 깨어 계실 필요는 없고요. 깨어 계시 마시고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마감되었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저항선 근처에 있어요. 저항선 근처에 있을 때는 확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치고 올라가면 무섭게 또 치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의 흐름 한번 잘 잡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